베트남 전역이 한국인 감독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 미친 거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해외파 감독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니 프랑스가 베트남에 축구를 들여온 1896년 이후로 무려 13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김상식 감독 손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좀 잘한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 국민 전체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도시가 마비될 정도의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일단 배경부터 깔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아시나요? 태국이랑 말레이시아한테 밀려서 그냥 완전 변방이었어요. 축구 좀 한다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던 나라가 베트남이었거든요. 월드컵 본선?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어요. 아시안컵에서도 그냥 8강 가면 대박이고 조별 예선에서 2위로 겨우겨우 올라가는 게 전부였던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을 김상식 감독이 맡고 나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베트남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겼어요. 그것도 사우디 홈구장에서요. 여기서 잠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팀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이 팀은 베트남보다 FIFA 랭킹에서 무려 60계단이나 위에 있는 팀이에요. 60계단이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냐면 한국이 동네 축구팀이랑 붙는 수준의 격차거든요. 게다가 사우디는 월드컵 본선 단골 출전국이고 베트남은 한 번도 본선 나가본 적 없는 팀이고요. 경기 전에 베트남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은 점수로 지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베트남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비기기만 해도 최고의 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당연하잖아요. 60계단 차이 나는 팀이고 상대 홈구장이고 개최국 버프까지 받은 사우디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이걸 해냈어요. 그것도 완벽한 전술과 정신력으로요. 경기 내용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거든요.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어요. 베트남은 철저하게 수비를 조직하고 선수비 후역습으로 사우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완전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베트남이 완전 철옹성 수비를 펼치니까 골을 못 넣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 68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트남이 높은 위치에서 변칙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김상식 감독의 전술이었던 건데 사우디 선수들이 베트남을 완전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근데 베트남 선수들은 달랐어요. 공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달려들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진짜 압권인데요. 중앙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우디 선수가 뒤로 헤딩 패스를 하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베트남 선수는 이미 상대가 백패스할 걸 예측하고 미리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기 분석 능력과 예측력이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상대방 플레이 패턴을 완벽하게 주입시켰다는 증거죠. 근데 사우디 선수들은 어땠냐? 그 자리에 서서 공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베트남은 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사우디는 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멘탈리티 차이가 결국 골로 이어진 거죠. 공이 도달할 때쯤에는 이미 베트남 선수의 압박이 시작됐고 사우디 선수는 당황해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순간 주변에 사우디 선수가 3명이나 있었고 베트남 선수는 1명밖에 없었대요. 숫자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사우디가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경합이 벌어질 때 사우디 선수들은 뭐 했냐? 그냥 지켜보면서 공 달라고 기다렸대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3대1 상황에서 동료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일머니로 떡칠된 중동 축구의 한계예요. 돈은 많지만 정신력은 형편없는 거죠. 반면에 베트남 선수는 어땠냐면 공이 옆으로 흘러나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어요. 사우디 선수는 뒤로 물러나면서 공을 기다렸대요. 이 차이가 뭐냐?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이 심어준 승리에 대한 집념이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공 하나하나에 목숨 거는 태도, 이게 바로 한국식 훈련의 정수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을 탈취하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사우디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급변했죠. 사우디는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어서 베트남 선수를 사이드로 몰아서 슈팅각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트남 선수가 천재적인 플레이를 하거든요.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공간 패스를 넣어준 거예요. 사우디 수비수는 졸지에 역동작에 걸려서 등을 지고 서게 됐고,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최악의 포지션에 서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알아챈 베트남 공격수는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상대 수비수의 등 뒤쪽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또다시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고 스피드로 완전히 따돌렸어요. 전문가들이 이 플레이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지능적이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사우디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 있게 펼친다는 게 베트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베트남은 그냥 수비만 하고 버티는 팀이었어요. 공격은 거의 포기하고 실점만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축구였죠. 근데 지금은 창의적이고 지능적인 플레이를 자신 있게 구사하는 팀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 김상식 매직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베트남 선수가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려는 순간 완전히 사각이었대요. 슈팅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오른쪽에서 사우디 수비수들이 막으려고 달려들고 있었고요. 블록을 피하려면 왼발로 슈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각이 더욱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유일한 슈팅길은 상대 골키퍼 다리 사이나 머리 위쪽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슈팅이었대요. 공이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디딤발에서 공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왼발로 슈팅할 때 발등 바깥쪽에 맞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뭘 했냐? 발등으로 차는 게 아니라 발 안쪽으로 슈팅을 했어요. 그것도 골대 안으로 넣으면서 동시에 상대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뛰어찼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슈팅인지 아세요? 전문가들도 이건 기술적으로 뛰어나기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골이다라고 평가했어요. 골이 터지는 순간 베트남 전역이 완전 난리가 났죠. 길거리로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와서 도시 전체가 마비됐어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거리를 누비면서 환호하고 국기 흔들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축구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베트남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쾌거를 이뤄낸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특별한 정신력을 주입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번 아시안컵 출전하기 전에 베트남 U23 선수들이 동아시안게임에 나갔었어요. 결승전 상대가 태국이었는데 태국이 누구예요? 동남아시아의 축구 맹주잖아요. 베트남보다 한참 위에 있는 팀이고요. 경기는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전반전에만 태국한테 2골을 얻어맞은 거예요. 0대2로 지고 있었죠. 패색이 완전히 짙어졌어요. 베트남의 어린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대요. 경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만연했던 거죠. 역시 태국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벽이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김상식 감독이 이걸 알아챘어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후반전이 남았고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게 김상식 감독이 정말로 구체적인 전술을 제시했고 선수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따라왔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 후반전과 연장전에 베트남이 3골을 넣으면서 3대2로 뒤집어 버렸어요. 0대2에서 3대2 역전승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시나리오예요. 동남아시아 맹주 태국을 상대로 그것도 전반전에 2골이나 먹히고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완벽하게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 선수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거든요. 이게 바로 김상식 감독의 진짜 능력이에요. 기술이나 전술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멘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선수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킨 거죠. 그래서 사우디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반전 0대0으로 끝났을 때 예전 베트남이었다면 우와, 비기기만 해도 대박이다. 후반전에는 그냥 수비만 하고 버티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김상식의 베트남은 달랐어요. 후반전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간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변칙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사우디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압박이 결국 골로 이어진 거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결과라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경기 후에 베트남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이 130년 베트남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1896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에 축구를 들여온 이후로 1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김상식 시대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요. 2022년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은 조별 예선에서 1승 2무로 한국에 이어 2위로 8강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2026년 아시안컵에서도 2승 1패로 역시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고요. 이게 베트남 U23의 역대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조별 예선에서 2위로 간신히 올라가는 게 베트남의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김상식은 뭘 했냐? 조별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하면서 1위로 8강에 진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랑 말레이시아한테 밀려서 축구 변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거거든요.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축구에서 항상 뒤처져 있던 나라였어요. 월드컵은 꿈도 못 꾸고 아시안컵에서도 그냥 8강 가면 다행이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한테 밀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한국인 감독이 와서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조별 예선 전승 1위 통과, FIFA 랭킹 60계단 위 사우디, 격파, 동남아시아 맹주 태국 상대 공에 의해서 3회, 2 역전승, 이런 기적들이 연속으로 터져나오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김상식을 영웅으로 추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이 특별히 엄청난 자원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처럼 5일머니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트남 국내 리그에서 뛰는 평범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평범한 선수들을 가지고 FIFA 랭킹 60계단 위 팀을 잡아내고 동남아시아 최강 태국을 뒤집고 아시안컵 조별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김상식의 선수 조련 능력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김상식의 훈련법을 분석했는데 특별한 비밀이 있대요. 일단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지는 거예요. 패스, 트래핑, 슈팅 같은 기본기를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몸에 완전히 익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긴장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여기서 뛰어가 아니라 왜 그 위치에서 뛰어야 하는지,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대가 백패스할 걸 미리 예측하고 스타트를 끊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멘탈 관리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완벽하게 주입시켰거든요. 태국전에서 0-2로 지고 있을 때도, 사우디전에서 0-0으로 버티고 있을 때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이유가 다 김상식의 멘탈 코칭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팀워크예요. 사우디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베트남 선수들은 공 하나하나에 팀 전체가 반응해요. 한 선수가 압박하면 다른 선수들도 같이 움직여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사우디는 동료가 경합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팀워크의 차이고 김상식이 만들어낸 조직력이에요. 베트남 현지 축구 팬들 반응이 진짜 압권이거든요. 김상식이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하고는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 이게 정말 베트남 축구가 맞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상식의 선수 조련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8강이 아니라 4강도 충분히 갈 것 같은 경기력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김상식 감독이 이룬 게 단순히 축구 성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트남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준 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을 베트남 전체에 퍼뜨린 거예요. 베트남이 어떤 나라예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 한참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스포츠에서도 변방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민들한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축구에서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단순히 축구, 경기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긍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도 이제 축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인 감독 김상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국 감독이 다른 나라 가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김상식 감독 이전에도 한국 감독들이 해외에서 활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동의 중하위권 팀들이었고 성적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죠. 근데 김상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30년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베트남을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 축구의 저력이에요.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잖아요. 근데 박종환, 차범근, 김주성 같은 선배들이 기초를 닦고 히딩크가 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박지성,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한국 축구가 이제 단순히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 방식, 전술 이해, 멘탈 관리 능력이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일본이랑 중국 반응이에요. 일본은 원래 아시아 축구 최강자 코스프레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네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한다고 우쭐대면서요. 근데 한국 감독이 베트남 데리고 사우디 잡고 아시안컵에서 돌풍 일으키니까 완전 조용해졌어요. 일본 축구협회가 해외 파견 감독 성과 분석한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중국은 더 가관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축구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유럽 스타 선수들. 천문학적인 돈 주고 데려오고 세계적인 감독들 영입하고 엄청난 시설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여전히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가고 아시안컵에서도 별 볼 일 없고요. 반면에 김상식은 베트남 국내 리그 선수들 데리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선수들을 믿고 이끄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은 돈은 많지만 시스템이 없어요. 일본은 시스템은 있는데 융통성이 없고요. 한국은 시스템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선수들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노하우도 있어요. 김상식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 언론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이 한 말이 진짜 인상적이거든요. 태국전 역전승 후에 선수들이 졌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아직 후반전이 남았고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라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고 선수들이 그걸 믿고 따랐다는 거죠.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막연하게 할 수 있다, 파이팅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전술과 플랜을 제시하고 선수들을 설득한 거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다는 표현도 중요해요.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믿는 거죠. 이런 상호 존중과 신뢰가 팀을 하나로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역전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베트남 축구의 구세주, 기적을 만드는 마법사.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감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SNS에는 김상식 감독 얼굴을 베트남 국기와 합성한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있고 김상식 감독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팬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